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구독자분의 사연을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 상담 메일을 보내오고 계신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연들을 제가 채택해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단 부분에 제가 이메일 주소를 남겨 놓을 테니까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정성껏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이제 주식을 통해서 최근에 바이러스 사태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던 것을 경험했을 텐데요. 주식 투자로 많은 손실을 보시고 오랜 기간 동안 무주택자였던 분의 사연입니다. 그럼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성배님. 유튜브를 통해 임성배님의 방송을 잘 보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내용으로 메일을 드리면 좋았을 텐데 부동산 청약에 대한 큰 고민이 생겨 메일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44세가 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서울 거주하고 있으며 제 아내 및 초등 및 중학교 아이 2명이 있는 가장이기도 합니다. 무주택자이며 청약 부금 통장 만점, 결혼도 일찍 해서 무주택 기간도 만점, 가점으로는 현재 69점입니다. 가점이 69점이면 상당히 높은 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전세로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으로 자금을 불려서 청약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건데,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주식 투자했던 자금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약 1억 5천만 원을 허공으로 날렸습니다. 크게 투자하고 있던 차에 정신을 차려보니 청약에 들어가려고 했던 자금을 날려버렸네요. 가점으로는 높은 점수가 되는데 이제는 청약한 자금이 턱없이 모자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근에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우리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다우 지수도 그렇고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제 영상에서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한 영상과 부동산에 대한 영상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제 채널이 이제 부동산 재테크 관련된 채널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될 수 있으면 잘 다루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1억 5천만 원의 자금을 주식을 통해서 날렸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거래세인 증권거래세가 있기 때문에 한 0.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 회사에만 이제 수익을 남겨주는 구도가 되는 거죠.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을 보유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부동산은 이제 시간을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을 내가 하나 매입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샀다 팔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그 초과 누진세율하고 당기세율 때문에 이제 샀다 팔았다를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2년 동안은 보유하는 형국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게 보다 안정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워런 버핏이 얘기한, 투자의 대가인 워런 버핏이 얘기한 것은 그거죠. 제1원칙은 원금을 절대 잃지 말아라. 그리고 제2원칙은 이 제1원칙을 반드시 지켜라. 그러니까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분이 어떤 주식을 투자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주식을 투자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청약에 있어서 계약금으로 하려고 했던 1억 5천만 원의 투자금을 손실로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면 현재 전세 2억 7천만 원, 그리고 현금 8천만 원이 전 재산입니다.
외벌이로 약 18년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아온 계획하며 자금인데 너무 욕심을 부리던 차에 잘못된 투자로 중요한 시점에 청약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 임성배님의 조언을 얻고자 메일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가점은 69점. 두 번째, 현재 자본 전세금 2억 7천만 원, 현금 8천만 원, 합의 3억 5천만 원입니다. 3. 현재 대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분의 이제 자산 내역을 보면은 대출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 무주택으로 계속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대출에 대해서 레버리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 자본 현황만 봐도 제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유출을 해 봤을 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출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 사정을 봤을 때는 이제 토탈 금액이 전세금 플러스 현금이 3억 5천이면은 그렇게 나쁜 자산 현황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7월 이전 민간 분양 단지 중에 다음 주 흑석 3지구 25평.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은 이제 5월 19일입니다. 5월 19일 화요일 새벽인데 이제 흑성 리버파크 자이 1순위 청약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오늘이 5월 19일이니까 오늘 특별 공급을 청약을 하고 아침이 되면, 그리고 내일 바로 이제 1순위 청약이 있어서 제가 바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는 겁니다. 흑석 3지구 25평 그리고 둔촌 주공 25평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점으로는 청약 당첨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투자 실패로 현재 최대 가용 금액 3억 5천 남았는데 중도금 대출 40%를 받아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장은 3, 4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달에 한 약 400만 원 이상의 세후 급여는 들어옵니다. 전세 만기는 내년 10월 정도의 만기라서 내년 10월쯤엔 전세금을 빼서 중도금의 20% 및 잔금에 도움이 되고 저희 본가로 모든 가족들이 들어가 입주까지 지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억 5천을 날리지 않았어도 어려운 상황인데 청약의 기회마저 상실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현재 제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과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임성배님의 고견은 어떠한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좋은 방송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어떤 것을 주시냐면 이거를 청약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 자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이 내용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본인이 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리고 아파트 청약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본인들이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청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대출이 없고 지금까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무주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사고 팔아본 경험이 없다는 거죠. 청약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의 자금이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저희 본가로 모든 가족이 들어가서 입주까지 지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을 빼가지고 이 비용을 가용해서 이제 리버파크 자이에 당첨이 되게 된다면 계약금도 내고 잔금도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가에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굉장히 현명한 생각입니다. 아주 현명한 생각이에요. 만약에 본가에서 이제 부모님께서 이 분의 가족들, 4명의 가족들을 수용하고 보듬어 줄 수 있다면, 그럴 만한 주거 공간이 있다면 잠깐 뭐 한 2, 3년 정도 본가에 가가지고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도 있고 부모님한테 또 잘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분이 본가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본이 아직 좀 부족하고 돈을 좀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본가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주식 투자로 실패는 했지만 인생이 실패를 한 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투자에서 실패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를 바라봤을 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그 과정을 내가 어떻게 성숙하게 밟아가느냐, 그리고 이겨내느냐가 중요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아마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면 아마 부모님께서 반드시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흑성 리버파크 자이하고 둔촌 주공 아파트를 보고 계시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둔촌 주공 아파트가 조금 더 비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허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격대도 리버파크 자이보다는 높은 가격이고요. 그리고 조합원에서 얘기하는 가격은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 아직 분양가가 이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흑석 자이보다는 분양가가 좀 비쌀 거예요. 그리고 흑성 리버파크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도 갔다 왔지만은 링크를 하나 위에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당첨이 되면 저층이긴 하지만 바로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물량의 가격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로얄층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저층 부분만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물량하고 가격 차이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 물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적인 부분들이 더 상향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과 평이하다고 차이를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가격이 이미 확보된 물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만 원의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입주를 하고도 남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분이라면 본가로 무조건 들어갑니다. 본가로. 감사하죠. 감사하고 내가 자본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 역시도 결혼을 해서 어머니가 홀어머니지만 본가에서 어머니를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라면 당연히 본가로 들어가는 이 생각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이제 다만 가점이 높기 때문에 흑석 리버파크 자이하고 둔촌 주공이 이제 더 입지가 좋은 물량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흑석 리버파크 자이에 분양 신청을 하느냐 아니면 조금 기다리느냐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라면 순서대로 놉니다. 저는 지금 흑석 리버파크 자이를 넣고 그리고 둔촌 주공을 넣습니다. 왜냐하면은 뒤로 갔을 때 물량이 많다고 해도 확실히 내가 당첨이 된다는 그런 100% 확신은 없습니다. 내가 재수가 없으면 가점이 높은 사람들끼리 함께 몰릴 수도 있는 거예요. 눈치 작전 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한테 이제 정리를 해서 조언을 드리자면, 첫 번째, 주식으로 1억 5천만 원의 자금을 잃었습니다. 날렸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분이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벌었다면 아마 아파트 청약을 과연 했을까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쉽게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것을 깨우쳤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주식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손실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억 5천의 돈을 잃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치밀하고 심도 있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뒤에는 저기 보이는 주식책들이 많아요. 피터 린치라든가 워런 버핏, 그리고 역발상 투자, 많은 책들을 읽고 본인이 공부를 많이 노력해 가지고 하신 다음에 준비를 하셔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가점이 높기 때문에 이 가점을 반드시 한번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금 왔다. 지금 당장 왔다. 시기에 지금 도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69점의 가점을 통해서 반드시 내 집 마련해야 됩니다. 그 시기가 온 겁니다. 너무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현재도 44세가 되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서울의 주택을 한 두세 번만 내가 사고 팔았어도 10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못 하셨고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한, 우리 주거 안정을 위한, 아이들의 행복한 집을 산다고 생각하시고 흑석 리버파크 자이라든가 둔촌 주공 아파트에 적극적으로 청약을 하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대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을 이 주택을 사기 위한 대출은 좋은 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본 적도 있는데,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의 역량이고 본인 스스로가 준비를 해서 그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데, 이분도 1억 5천에 대한 투자의 책임을 반드시 지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고통을 반드시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금 했던 이런 실패들을 딛고 일어나서 좋은 투자, 올바른 투자,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 워런 버핏이 한 그런 원금을 지키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 내일이 흑석 리버파크 자이입니다. 당장 이 영상을 보시면 일어나서 현장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100% 믿지 마시고 그냥 참고만 하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조합원 물량들 직접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에 내가 현금을 가지고 갔을 때 조합원이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을 25평형, 34평형을 살 수 있는지 직접 가가지고 현장에 있는 물건들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분양가, 흑성 리버파크 자이의 분양가하고 비교를 해봐서 본인이 흑성 리버파크 자이를 청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둔촌 주공 아파트를 향후에 할 것인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좀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이제 청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계신 무주택자 분의 사연을 제가 공유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투자를 해서 실패를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실패를 꼭 겪고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실패를 통한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성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에디슨 같은 경우에도 전구를 만들면서 1000번이 넘게 실패를 했다고 하죠. 하지만 에디슨은 실패를 했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단지 내가 전구를 만들지 못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더 알아갔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인 것만큼 여러분들께서도 부동산 실패를 최대한 줄이시면서, 만약에 그런 실패들이 있었을 때는 반드시 복귀를 해보고 그 실패를 딛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좋은 고민 상담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연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